안녕하십니까? 올해로 83세.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는 한의사입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다행히 건강을 잘 지켜온 덕분이지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만나고 진맥하고 몸을 만져가며 치료하다 보니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해지고 뒷목이 딱딱하게 굳고 목이 좌우로 잘 안 돌아가며 승모근이 솟아오르고 거북이처럼 목이 앞쪽으로 빠진 자세로 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두통, 어지럼증, 불면, 소화불량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까지 겪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은 증상이 생기면 약을 찾습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압약, 혈당이 높으면 당뇨약, 잠이 안 오면 수면제, 갱년기엔 호르몬제,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어지럽다 싶으면 신경과 약을 처방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 그 누구도 당신의 병은 목에서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목을 풀면 안 낫던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잠이 안 오든 우울증이든 심지어 발목을 삐끗한 경우조차도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은 목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이 깊은 분들일수록 거의 예외 없이 거북목, 일자목 상태였고 등이 굽고 골반이 틀어져 있었으며 두 다리의 길이가 다르고 소화 기능까지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위는 머리뼈와 목뼈를 연결하는 두경관절, 그중 첫 번째 목뼈가 거의 모두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짧아져 있었습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목은 뇌의 연장이며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오랜 시간 숙인 자세, 지속적인 스트레스, 사소한 교통사고나 충격 같은 외상 등에 의해 목이 천천히 그리고 깊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이 굳고 틀어지고 흐트러지면 두통, 어지럼증, 불면,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울증까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증상으로 몸이 무너져 갑니다. 목을 풀면 몸이 풀리고 인생이 풀립니다. 실제로 치료가 어려웠던 수많은 환자들이 목풀이로 회복된 사례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증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젠 평생 안고 살아야겠구나 했던 병들이 단번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낫는 것이었나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전이 아닙니다. 실제 치료이며 몸의 회복이며 무너진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목은 고장나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손상이 몸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고통에 길들여지고 말지요.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허리를 곱게 펴고 항문에 가볍게 힘을 주고 가슴을 활짝 열고 머리를 위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펴보세요.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이고 숨을 깊게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나직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회복되고 있다. 내 몸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 말 한마디와 함께 생명의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고 뇌가 깨어나고 몸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목을 풀어야 만병이 풀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책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다에서 찾은 알 수 없는 통증과 만성 질환에서 벗어나는 하루 10분 기적의 목풀이 운동법입니다. 제가 직접 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건 정말 내가 평생 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온 진실을 글로 담았구나 싶을 만큼 깊은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저 자신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건강 지침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한의사 백정음 원장은 15년 동안 약 1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목 건강의 중요성을 임상으로 증명해낸 분입니다. 그 결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여겨지던 수많은 난치병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목풀이를 통해 실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긴 하나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1장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다. 통증이 없으면 정상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아프지 않아서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몸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의 체형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몸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없다는 건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에 익숙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계속 무시되고 오랜 시간 방치되면 몸은 언젠가 그 신호를 꺼버립니다. 위험은 여전하지만 이제 경고를 보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통증이 줄었다고 방심할 때 몸은 더 깊은 병으로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통증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환자분들 중엔 특별한 병명은 없는데 자꾸 몸이 찌뿌둥하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별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하지만 본인은 분명히 느낍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고 다른 병원을 기웃거리며 답을 찾으려 하십니다. 실제로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이 이런 원인 모를 불편감인 미병 상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두통, 목과 어깨의 뻐근함, 허리 통증, 소화불량, 불면 이런 증상들로 병원을 찾지만 돌아오는 진단은 대부분 신경성입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단아한 체구의 65세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처음 뵈었을 때부터 아주 예민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45세부터 몸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특히 폐경 이후엔 더 심해졌고요. 머리가 자주 아프고 가끔씩 어지럽기도 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증상이 폭발적으로 심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혈압약, 고지혈증 약, 수면제, 소화제까지 5년째 약을 끊지 못하고 복용 중이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르고 골반이 비틀어져 있었으며 아랫배에는 힘이 없고 명치 부분은 살짝만 눌러도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목을 만져보아도 딱딱하게 굳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니
목 깊은 곳에서 미세한 긴장과 뭉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을 풀어드리고 나서 이분은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깊이 자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방심은 이릅니다. 목뼈를 바로 잡아놨다고 해도 다음 치료 때 보면 다시 틀어져 있기 일쑤입니다. 3개월 동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목을 풀었습니다. 1개월째 고지혈증 약과 안정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2개월째 수면제와 혈압약을 줄이게 되었고 3개월째엔 모든 약을 끊고 한약과 목풀기 치료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긴장성 고혈압의 경우 목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무리 없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후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요즘 주변에서 자꾸 예뻐졌다고 해요. 얼굴에 생기가 돈다 하고요. 그건 당연한 변화였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잡히고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정돈되고 생기 있어 보이게 됩니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고?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왔지만 잊히지 않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12살 소년이었어요. 엄마는 내과 의사셨고 할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왼쪽 눈을 자꾸 찡긋거리고 머리를 반복적으로 왼쪽으로 끄덕이는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이는 9살 무렵부터 틱장애와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잠깐은 호전되었지만 1년 전부터 증상이 다시 심해졌고 이젠 다른 치료법을 찾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아이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엔 불안함과 무기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틱장애나 ADHD를 정신과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니 턱관절이 습관적으로 탈구된 상태였고 안면 비대칭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게다가 목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왼쪽 어깨는 올라가 있고 골반은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한약을 처방하고 목풀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회차 치료 만에 아이는 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도중 새근새근 잠이 들기도 했고 4주 차쯤에는 틱 증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8주가 지나자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뜻밖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안경을 맞춰야 할 정도로 시력이 좋아진 겁니다. 이건 몸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부수 효과였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바로 자율신경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숨 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합니다. 이 모든 걸 조절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몸을 각성시키는 교감신경과 몸을 진정시키는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목뼈가 비틀리거나 목 근육이 뭉치면 부교감 신경의 핵심인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말초혈관은 수축되고 혈류가 뇌와 심장, 근육 쪽으로 집중되며 몸은 상열하한, 즉 윗몸은 뜨겁고 아랫몸은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소화불량,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바로 이 상태지요. 심한 경우 목이 뭉쳐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게 되면
뇌의 혈류량 자체가 줄어들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불안, 두통 등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고 뇌는 다시 평온해지고 몸 전체가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풀 때를 놓치면 만병이 따른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건 단지 어디 하나가 고장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무언가가 틀어지고 굳어지고 쌓이고 그것들이 지금 드러난 것일 뿐이지요. 특히 목은 병이 되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목에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면 목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근육이 굳어지면 그 사이로 흐르던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집니다. 뇌척수액의 흐름까지 나빠집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몸 곳곳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근육이 긴장하면 그 안에서 피로 물질이 만들어지고 통증 유발 물질이 생깁니다. 이것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자극하면서 두통, 어깨 결림, 안구 피로, 만성 피로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내 몸이 무너지는 첫 신호, 거북목.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쉴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어른들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앞에, 출퇴근길엔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SNS를 하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목이 앞으로 쑥 빠진 거북이 같은 자세가 일상이 된 거죠. 혹시 나도 거북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신다면 간단한 셀프 체크법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며 바로 진단해 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섭니다.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살짝 빼주세요. 머리, 어깨, 엉덩이, 발뒤꿈치를 모두 벽에 붙입니다. 그 상태로 30초간 서보세요. 만약 목에 힘을 주지 않았는데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매일 환자들의 목을 손으로 풀고 몸의 정렬을 바로잡는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진단은 하나입니다. 거북목입니다. 어디가 아프든 어떤 질환을 앓든 목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목이 앞으로 빠져 있고 그로 인해 몸의 균형 전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북목은 단지 보기 안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거북목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골절 위험이 1.7배 높고 노인의 경우 사망률도 1.4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거북목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목을 앞으로 내민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목뼈의 자연스러운 커브가 사라지고 목 관절에 지속적인 압박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단지 통증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도 영향을 줍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말리고 둥그러지며 등이 굽고 상체의 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에도 부담이 가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기울면서 하체는 그걸 보상하느라 뒤로 밀리게 되죠. 결국 무릎이 굽고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북목은 단지 뼈와 근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목이 앞으로 밀리면 미주신경이 눌려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 전체가 교란되면서
두근거림, 불면, 피로,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같은 자율신경 실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거북목은 몸 전체의 무너짐을 알리는 첫 경고음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통증도, 피로도, 질환도 서서히 몸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목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닙니다. 아직 아프지 않을 때가 가장 좋은 치료 시점입니다. 몸은 매일 누적됩니다. 습관이 쌓이면 자세가 되고, 자세가 무너지면 기능이 무너지고, 기능이 무너지면 결국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 시작점이 목이라면 해결의 시작도 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장. 목을 풀어야 만병이 풀립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라. 여러분, 미주신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신경 하나가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소화, 감정, 회복, 안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목 앞쪽을 지나 심장, 폐, 소화기관을 감싸며 전신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미주신경이 풀려야 몸도 마음도 풀립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를 조절하고 뇌세포 뉴런을 통해 중요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삶의 질 자체를 좌우하는 신경이지요. 미주신경이 건강하면 우리는 덜 불안하고 음식이 잘 소화되고 숨도 편안해지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중한 미주신경을 안전하게 자극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 챙김 호흡입니다. 먼저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양반 다리도 좋고 의자에 등을 기대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이 천천히 흘러가게 해봅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코로 호흡하면서 횡격막이 완전히 수축되고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유지하고 4초 내쉬고 4초 유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한 번에 6회에서 12회씩 하고 하루에 3차례 하면 좋습니다. 뇌와 신경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편안해질 겁니다. 두 번째, 흥얼거리기입니다. 미주신경은 성대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행위, 특히 흥얼거리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자극법이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도 좋고, 기도문, 찬불가 또는 옴소리와 같은 단순한 음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출퇴근할 때, 샤워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집중해야 할 때, 원하는 만큼 자주 하세요. 흥얼거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일에 또 다른 일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면 위액 분비가 촉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몸속 소화기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다 떨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성대가 움직이고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그러니 문자 대신 전화를 걸어보세요. 누군가와 수다를 떠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큰 치유의 효과를 줍니다.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늘 수고 많았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보세요. 소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미주신경을 살리는 가장 손쉬운 자극입니다. 네 번째, 찬물 세수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아침이나 오후에 찬물로 얼굴을 씻는 것, 이것 또한 강력한 미주신경 자극법입니다. 얼굴에는 3차 신경과 미주신경의 말단이 분포돼 있어
찬물 자극은 뇌와 신경계에 직접적인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다섯 번째, 명상과 요가입니다. 명상과 요가는 호흡 조절, 자세 정렬, 의식 집중이라는 미주신경 자극의 3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무리하게 따라 하지 마시고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흉쇄유돌근 문지르기입니다. 목 옆을 따라 머리를 감싸듯 자리 잡은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미주신경 자극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자세를 반듯하게 앉고 어깨를 으쓱하며 들어 올려 보세요. 그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 중 더 두껍고 긴장된 쪽의 흉쇄유돌근을 찾아냅니다. 흉쇄유돌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꼬집기와 문지르기가 있습니다. 꼬집기는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가볍게 꼬집듯이 잡고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 왼쪽 흉쇄유돌근을 꼬집는다면 왼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지요. 통증이 덜해집니다. 문지르기는 검지, 중지, 약지로 흉쇄유돌근을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면서 올라갑니다. 두 가지 자극법은 모두 부드럽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어깨를 누르면 장기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기와 어깨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깨를 눌러보면 내장기관의 피로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처음 제시한 분은 일본의 이소가이 기미요시 박사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이 치료법은 이소가이 요법이라고 불리지요. 이소가이 요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깨에 나타난 통증으로 장기의 이상을 파악하고 해당 부위를 치료해 내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고개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목 뒤쪽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가 손에 잡히실 겁니다. 바로 목뼈 7번 대추혈입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어깨 좌우에 손을 얹고 팔 쪽 방향으로 약 1cm 간격으로 7번까지 찬찬히 눌러봅니다. 자, 어떤 부위가 뭉쳐 있나요? 1번은 관상동맥, 심근, 장. 2번은 폐, 기관지, 신장. 3번은 위, 담낭. 4번은 췌장. 5번은 비장. 6번은 간장. 7번은 부신, 전립선의 연결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의 어느 부위가 뭉쳐 있느냐에 따라 지금 내 몸속 장기 중 어디가 필요한지, 어디에 기능 저하가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장기가 피곤해서 자세가 나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자세가 나빠져서 장기가 지치는 걸까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도 같은 이야기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장이 피곤한데 자세가 바를 순 없고 자세가 무너졌는데 내장이 편할 리도 없습니다. 이 밖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목의 이완 상태를 유지하는 생활 속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2. 하루에 물 1에서 2리터 마시기. 3. 술을 마실 때 최소한 취침 3시간 전 동량의 물과 같이 마시기. 4. 아침밥을 챙겨 먹어 몸의 식이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5.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챙겨 먹기. 6. 취침 3시간 전에 유산균 먹기. 7. 변비는 꼭 치료하여 장내 독소를 제거하기. 이때 체질과 증상, 성격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소화를 돕고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탕약은 자연에서 온 풀과 나무들을 물에 넣고 열로 가열하여 추출한 것입니다.
평소 섭취하지 않던 것들이 장으로 흡수되면 잠자고 있던 장내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고 지나치게 항진된 장내 미생물을 죽이기도 하고 힘없는 장내 미생물들을 푹 돋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는 제대로 호흡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숨 쉬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호흡이란 건 그냥 하는 거지 특별히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호흡이야말로 생명을 지탱하는 첫 번째 힘,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능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숨은 코로 쉬어야 합니다.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우리 몸을 무너뜨립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입을 벌리고 자고 아침마다 짜증이 많고 배가 아프다고 자주 호소하곤 하지요.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도가 잘 붓고 입맛이 까다롭고 배가 자주 아프고 예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으로 호흡하면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밉게 자라게 됩니다. 얼굴이 길어지고 무턱이 되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목에 있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턱이 아래로 당겨져 자연히 입이 벌어지니까요. 자세를 바로 하는 습관을 기르고 틀어진 체형을 바로 잡고 목을 푸는 치료로 면역력을 높여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목과 호흡은 관련이 깊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등이 굽고 가슴과 배는 압박을 받아 심장과 내장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폐와 횡격막도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흡을 짧고 얕게 만들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목을 뒤로 당기고 등뼈를 바로 세우고 항문에 힘을 주고 골반을 움직여 자세를 바로 하고 척추호흡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척추호흡을 배우기 전에 목뼈부터 교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목뼈를 이완하고 바로 잡는 운동법입니다. 양팔을 45도 벌려서 양옆으로 뻗습니다. 손목을 꺾어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목을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팔이 당기며 아플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면서 최대한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좌우 각각 3회씩 5세트 반복해 주세요. 척추 호흡을 하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우리 몸의 긴장은 손끝과 발끝에서 출발합니다. 안 좋은 자세와 반복된 손발의 노동이 온몸을 긴장시키지요. 이렇게 긴장의 연쇄가 일어나면 호흡이 점차 얕아집니다. 결국 몸이 긴장하는 부위를 이완시켜야 척추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3초부터 시작해서 20초까지 늘립니다. 들이마시기 20초, 내쉬기 20초, 숨 참기 20초를 하면 1분에 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4가지 호흡법을 배워봅시다. 하나, 누워서 복식 호흡하기. 이건 호흡의 기초입니다. 단전으로 숨을 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습입니다.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우고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양손을 배꼽 아래에 가지런히 놓고 의식을 단전에 가져갑니다. 숨을 3초간 내쉬면서 배가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꼬리뼈를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항문을 조이면 더 좋습니다. 숨을 3초간 참습니다. 다시 숨을 3초간 들이쉬면서 허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바닥에 붙입니다. 힘을 최대한 빼고 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둘, 고양이 자세로 숨쉬기. 이건 척추와 횡격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호흡법입니다. 기어가는 자세로 양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숨을 3초간 들이쉬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등허리를 자연스럽게 펼칩니다. 23초간 참으면서 머리와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냅니다. 23초간 내쉬면서 머리를 숙이고 골반을 뒤로 밀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머리, 척추, 골반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의식합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합니다. 호흡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셋, 플랭크 자세로 숨쉬기. 근력이 약한 사람, 특히 여성에게 필요한 호흡법입니다. 유지 시간을 늘릴수록 속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손은 주먹을 쥐고 양팔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의 각도는 90도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발 앞부분으로 몸을 지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허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배꼽을 위로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줍니다. 자세를 유지한 채 최대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넷, 팔자 모양으로 골반 돌리며 숨쉬기. 이건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호흡법입니다. 골반을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면 골반저와 횡격막이 연동하여 깊은 호흡이 편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앞뒤, 양옆으로 골반을 돌립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앞으로 돌리고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뒤로 돌립니다. 손목, 발목 등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을 다 돌려봅니다. 한 동작을 1분씩 반복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팔자 모양으로 돌리면 다 풀어집니다. 팔자 돌리기는 몸속 기운을 잘 돌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반뿐만 아니라 무릎, 발목, 어깨, 목 관절도 일상에서 틈틈이 돌려주세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활짝 펴고 깊고 느리게 숨을 쉬어보세요. 바른 몸에서 바른 숨이 나옵니다. 숨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숨도 마음도 모두 평안해집니다. 숨결이 골라야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뼈가 바로 섭니다. 이것을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굳은 골반을 풀면 얼굴이 예뻐진다. 인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치료할 때도 아픈 곳만 보니까요. 단단하게 굳은 골반을 해방시키고 굳어 있는 목을 이완시켜 봅시다. 온 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 무릎 세워 좌우로 비틀기. 누워서 양팔을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상체는 고정하고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가장 편안한 지점에서 3에서 5초간 정지합니다.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를 1세트로 하고 총 3세트 반복합니다. 둘, 다리를 벌린 채 무릎 세워 좌우로 비틀기. 누워서 양팔을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상체는 고정하고 양발을 최대한 벌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가장 편안한 지점에서 3에서 5초간 정지합니다.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를 1세트로 하고 총 3세트 반복합니다. 셋, 한쪽 골반 들어 올리기. 누워서 왼쪽 무릎을 굽혀 세우고 오른발을 구부려 왼발 뒤꿈치 뒤에 놓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왼쪽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5에서 7초간 유지했다가 순간적으로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바닥에 쿵 떨어뜨립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씩 1세트를 하고 난 뒤 깊고 느리게 3번 호흡하며 휴식합니다. 총 3세트 반복합니다.
넷. 엎드려서 한쪽 골반 들어 올리기. 엎드려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왼손은 얼굴 앞에 두고 오른팔은 몸통 옆에 뻗어 넣습니다. 왼쪽 다리를 구부려 왼발을 오른쪽 무릎 부위에 갖다 댑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왼쪽 무릎을 끌어당겨 왼쪽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5에서 7초간 유지했다가 순간적으로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바닥에 쿵 떨어뜨립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씩 1세트를 하고 난 뒤 깊고 느리게 3번 호흡하며 휴식합니다. 총 3세트 반복합니다. 제3장. 하루 10분만 목을 풀어라. 제가 소개해 드릴 7단계 목 풀이 운동을 따라하면 온몸이 날아갈 듯 시원해집니다. 폴더폰 호흡. 사각근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나 무리한 운동으로 사각근이 손상되면 호흡할 때 갈비뼈가 들어 올려지지 않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호흡이 얕고 빠르면 목이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폴더폰 호흡으로 사각근과 척추, 온몸을 이완하여 바르게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운동법.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허리, 등, 목 순서로 상체를 숙입니다. 목에 힘을 완전히 뺀 채 양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30초에서 2분간 코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쉽니다. 시간을 차츰 늘려갑니다. 상체를 일으킬 때는 목, 등, 허리 순서로 일어납니다. 효과. 목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견인되면서 뭉친 근육이 풀어집니다. 횡격막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 호흡의 리듬이 좋아지고 척추의 긴장이 풀리며 목과 뒷다리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주의사항.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상체만 숙인 채 호흡합니다. 또는 누워서 호흡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몸에 힘을 뺀 채 깊고 느리게 숨쉬는 것입니다. 흔히 가늘고 긴 목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건강한 목은 아닙니다. 두껍고 짧으며 어깨가 올라가 보이는 목은 목과 어깨 부위에 승모근이 굳었다는 뜻입니다. 목 둘레는 성인 남자 37cm, 성인 여자 3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 길이와 둘레에 균형이 잡혀 있는 목이 보기에도 좋고 건강한 목입니다. 거북목 교정하는 턱 당기기. 목은 무조건 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니터 받침대를 써서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5에서 10도 높게 둡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은 독서대를 사용해 고개를 들고 등을 바로 세워서 책을 읽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높이에 맞춰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평소에는 턱 당기기를 통해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편 바른 자세를 익혀보세요. 운동법. 앉거나 선 자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턱을 몸쪽으로 밉니다. 15초간 유지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효과. 턱 당기기 운동으로 척추가 한 번에 바로 섭니다. 인형 뽑기 기계의 손잡이가 인형을 끌어올리듯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의식하면 더욱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심신의 균형을 살리는 혈자리 지압. 혈자리를 지압하여 자율신경을 이완시켜 봅니다. 혈자리는 아프게 누르지 말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풀어줍니다. 이때 호흡은 최대한 깊고 느리게 쉽니다. 방법. 손가락, 손목, 팔, 어깨 순으로 풀어봅니다.
아픈 혈자리가 있거나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이 있으면 틈틈이 반복합니다. 내 몸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끝 자극하기. 왼쪽 손가락 끝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꽉 쥐고 비비듯이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10손가락 중에서 특히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흐르는 경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주면 온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팔사혈 자극하기. 손가락뼈 사이에 있는 팔사혈은 응급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경혈입니다. 왼손의 팔사혈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꽉 쥐고 비비듯이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8경혈 중 아픈 곳이 있으면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세 번째, 손의 주요 혈 자극하기. 어제, 노궁, 소부, 후계, 중저, 합곡을 꾹꾹 눌러보세요. 아픈 곳은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네 번째, 손목의 주요 혈 자극하기. 태연, 대릉, 신문을 꾹꾹 눌러보세요. 각 혈자리를 누른 채 손목을 굽혔다 폈다 반복합니다. 아픈 곳은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다섯 번째,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엄지손가락과 손목 사이에 가장 튀어나온 손목뼈를 손뱃뼈라고 합니다. 왼손의 손뱃뼈를 오른손의 엄지로 지그시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은 손목을 감싸줍니다. 팔꿈치를 접어 팔을 굽혔다가 펴면서 팔을 안쪽으로 비틉니다.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손목과 어깨 관절은 최대한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합니다. 여섯 번째, 겨드랑이 근육 이완하기. 왼쪽 겨드랑이 뒤쪽 근육 대원근, 광배근을 오른손으로 꼬집듯이 잡습니다. 팔을 수직으로 올렸다가 내리기를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일곱 번째, 어깨뼈 이완하기. 손등이 서로 맞닿도록 어깨를 최대한 앞으로 모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최대한 크게 돌립니다. 날개뼈를 최대한 짜주듯이 모으고 양손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듯이 밑으로 뻗습니다. 5회 반복합니다. 날아갈 듯 시원해지는 목 근육 풀기. 첫 번째, 목 근육 풀어주기. 하나, 사각근 누르기. 오른쪽 중지로 왼쪽 사각근을 누릅니다. 흉쇄 유돌근 바로 뒤에 있는 사각형 근육입니다.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고개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둘, 견갑거근 누르기. 오른쪽 검지, 중지, 약지로 왼쪽 견갑거근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목 뒤쪽에 위치한 어깨올림근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목 근육을 풀어줄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목 근육 이완하기. 운동법. 목이 움직이려는 방향에 손을 대고 버팁니다. 음하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미는 힘만큼 손으로 버팁니다. 앞뒤, 양옆, 회전 방향 순으로 실시합니다. 한 동작을 10초씩 3회 반복합니다. 효과. 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힘의 30% 정도만 쓰세요. 한 동작을 하고 난 뒤 2초간 쉬었다가 반복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짱짱한 목 근육 만들기. 목은 눕지 않는 한 쉴 수 없습니다. 목을 최대한 편하게 하여 목을 쉬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목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 보세요. 운동법.
침대 끝에 바로 누워 어깨선이 침대 끝과 나란하게 합니다. 목 아래에 수건을 둥글게 말아 넣습니다. 머리를 뒤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서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아래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효과: 이 운동법은 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목뼈 관절을 바로잡으면 짱짱한 목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침대가 없으면 식탁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 누워 운동하세요. 운동을 다 하고 난 뒤 몸을 옆으로 돌려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고개를 뒤로 떨구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유지하는 시간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근육 피로를 해소하는 10초 기지개. 등이 굽고 머리가 앞으로 빠지면 늑골이 아래로 처집니다. 기지개 2종 세트는 늘어진 늑골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운동입니다. 위아래 기지의 켜기로 온몸을 상쾌하고 가뿐하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 위로 기지개 켜기. 배꼽 앞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팔꿈치를 쭉 펴고 양팔을 위로 밀면서 흉곽을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 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주의사항: 팔꿈치를 최대한 펴고 굽히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팔을 높이 드는 것보다 팔꿈치를 쭉 펴서 흉곽을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뒤로 기지개 켜기. 양팔을 뒤로 돌려 깍지를 끼고 어깨를 위로 최대한 당깁니다. 양 팔꿈치가 서로 마주 보도록 팔을 쭉 펴고 양 손목을 직각으로 굽힙니다. 엄지를 서로 맞대고 턱 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이 상태로 제자리 걸음을 걸어도 좋습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효과: 기지개는 근육의 피로를 순간적으로 해소하여 굽은 등을 펴지게 하고 몸을 개운하게 하며 일자목을 치료합니다.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마다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의사항: 팔꿈치가 안으로 확실히 말리게 하여 날개뼈를 모으고 등을 쭉 펴 주어야 합니다. 근육이 많거나 다른 이유로 팔꿈치를 펼 수 없는 경우 양손으로 우산이나 수건 양끝을 잡고 운동하기를 추천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목찜질. 아침에 머리를 감고 미처 말리지 못해 머리가 젖은 상태로 출근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는 목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섬세하고 가는 목 근육에 차가운 물기가 닿으면 목 근육이 굽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해야 목 뭉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법: 찜질팩이나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립니다. 적당히 따뜻해진 찜질팩이나 수건으로 목을 감쌉니다. 아침 저녁으로 2회 반복합니다. 찜질팩이 없으면 양말이나 천주머니에 현미, 팥, 콩을 넣어 찜질팩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루 2번이 부담스럽다면 자기 전에라도 꼭 합니다. 효과: 목과 어깨의 뭉침을 풀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목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리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뜨거운 찜질팩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 누워서 TV 보기, 높은 베개에 기대어 자기, 침대에 엎드려 책 보기, 책상에서 엎드려 잠들기,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한 자세로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눈앞에 가까이 대고 일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우리 목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자세들입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감각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치 누군가 내 머리를 위에서 살짝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앉고, 서고, 걷고 달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턱은 자연스럽게 당겨지고 가슴은 활짝 펴지고 허리는 곧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제대로 자리 잡아도 우리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목을 풀어주고 잘못된 자세만 바로 잡아도 많은 병을 애초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다라는 책에는 제가 소개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목 운동법과 몸을 정렬하고 회복시키는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꼭 책으로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하고 끝내지 않는 것, 뭉친 목과 긴장된 근육을 하루하루 꾸준히 풀어주는 것, 이 작은 반복이 건강을 지키고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목을 가볍게 펴고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몸과 건강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 장수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